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었던 26살 여성 트리시는 20대 초반이었던 크리스 휴즈와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사귄 그 3년 동안이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왜냐? 남자친구 크리스가 데이트 폭력을 그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눈에 종종 트리시의 몸 이곳 저곳에 베인 상처와 멍이 발견된 적도 많았다고 하니 이게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은 그나마 쉽다고 하죠.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니 이 남자친구 크리스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 폭력 학대는 트리시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트리시가 남자친구 크리스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이 남자친구 크리스에 대해 가정폭력 혐의를 적용, 체포하게 돼요. 솔직히 처음에 크리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네가 뭐 날 신고하겠다고? 해봐. 경찰이 퍽이나 사건을 진중하게 봐주겠다. 신고할 거면 해. 그런데 웬걸? 자기를 경찰이 체포하니까 막말로 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크리스는 트리시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고소를 취하해주면 안 돼? 원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깔 돌아가가지고 미친듯이 때려놓고 다음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못했다고 비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빌 때 봐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 여성들은 그래, 사과하니까 다신 안 그러겠지. 이때 트리시 역시 그랬어요. 착했던 트리시, 크리스가 잘못했다고 비니 고소를 취하해준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왜 고소를 취하해요? 당신이 맞은 거 맞잖아요. 저놈한테 맞았잖아. 본때를 보여줘야지. 봐주면 어떡해.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기가 그러겠다는데. 경찰은 트리시가 진술을 철회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이에 허위로 경찰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범죄 혐의로 트리시를 형사 고발해버립니다. 이렇게 머리 아픈 사건들이 생겼을 때 남자친구 크리스와 헤어진 트리시는 자기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고향인 플로리다로 돌아옵니다. 당시 할머니는 플로리다에서 트리시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경찰이 트리시를 형사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오라고, 노스 우드스톡이라는 곳에서 법정 출두하라고 소환장을 보내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단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머리가 엄청 아팠겠죠. 때문에 트리시는 뉴햄스터에서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으며 2018년 1월에 법정에 설 예정이었습니다. 2018년 1월에. 그러니까 뉴햄프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정기적으로 정신감정 받고 법정까지 서야 하니 한동안 뉴햄프셔에 있어야겠네. 트리시는 뉴햄프셔에 직장도 차도 없었습니다. 할 것도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집에 처박혀서 인터넷에 글 올리고 SNS하고 친구들과 전화하고 문자하고 수다 떨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 달 정도 집에만 딱 처박혀 있다 보니 와, 이거 죽겠는 거예요. 지루해. 그래서 자기의 옛 동창 애슐리를 꼬드깁니다. 야, 같이 살자. 일로 와. 그렇게 애슐리와 트리시 뉴햄프셔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무슨 일인 건지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트리시가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트리시와 할머니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예정일이 2018년 1월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뉴햄프셔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웬걸 이 날짜가 연기가 된 거예요. 2018년 4월로. 평소 같으면 이거 연기됐다고 할머니한테 연락하고 플로리다 할머니 집에도 찾아오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애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연락도 계속 안 되고. 그러다 5월 16일 수요일 트리시의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평소에 할머니와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엄청 큰일이 난 거잖아요. 이때 딱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트리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못해요. 왜냐면 사람의 촉이 있잖아요. 손녀인 트리시랑 대화를 하는데 얘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같이 살고 있다는 애슐리 같은데 이 애슐리가 트리시한테 전화를 끊으라고 그만 전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얼마 안 가 전화를 끊게 됩니다. 이때 할머니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통화가 소중한 내 손녀 트리시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이날 이후 트리시와의 연락이 딱 끊어진 거죠. 이를 알게 된 트리시의 큰 이모가 나섰습니다.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5월 중순에 뉴햄프셔로 가서 트리시를 직접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원래 2018년 1월 재판이었는데 2018년 4월로 연기됐다고. 그런데 이 큰 이모가 트리시를 찾아 나선 게 5월 중순이에요. 이미 재판이 끝나도 끝났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재판 때 트리시가 법정에 안 나왔다네. 이것 때문에, 이 재판 때문에 뉴햄프셔에 있었던 앤데 얘가 법정에를 안 나와? 딱 이때 뭔가 이상하다. 얘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는 걸 큰 이모는 느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이모는 트리시의 전 남자친구,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던 크리스한테 연락했어요. 혹시 얘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사귀나? 그 난리를 쳤는데도 다시 사귀게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 모른다는 겁니다. 연락 안 한 지 꽤 됐다고. 그 후에 찾아간 사람은 트리시와 함께 살고 있었던 친구 애슐리였습니다. 우리 애가 연락이 안 돼. 너 뭐 아는 거 없니? 그랬더니 지금 집에 있는데 잠시만요. 트리시가 이모 그리고 할머니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네요. 혹은 트리시 오늘 집에 없는데 그래서 다른 날 또 갔더니 트리시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또 다른 날은 트리시 다른 남자가 생겨서 도망갔어요.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딱 이상하죠? 가족들은 애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트리시 가족들이 찾아오니 짜증이 났던 걸까 귀찮았던 걸까. 갑자기 6월 애슐리는 뉴햄프셔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와, 이거 뭐지? 트리시 가족들은요, 애슐리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애슐리가 퇴원하는 날 바로 트리시의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에서 애슐리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트리시를 실종신고하면 손녀를 다신 볼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 협박에 무서워서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지역 경찰에 트리시를 실종자로 신고했고 곧바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애슐리를 의심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애슐리 결혼해서 남편이 있구나. 8월 28일 화요일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이용해서 애슐리와 그녀의 남편 더그가 살고 있는 집과 그 집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이리저리 알려지면서 지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뉴스 인터뷰를 애슐리가 했습니다. 그때 애슐리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리시가 한 7월인가 6월인가 집에서 나갔던 것 같아요. 트리시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일 친한 절친 사이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걱정이 돼서 죽겠습니다. 제발 트리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돼요. 진심인 걸까요? 아니면 악마인 걸까요?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일주일 후 9월 1일 뉴햄프셔에 있는 한 연못에서 뜬금없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발견합니다. 연못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웬 말이야?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에 토막난 사람 유골이. 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 유골의 주인은 트리시 헤인즈였습니다. 경찰은 트리시가 살해당했다는 걸 확인한 후 곧바로 그녀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요청을 하나 해요. 할머님, 저희가 손녀딸인 트리시의 시신을 발견했고 아무래도 몇 달 전에 살해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에게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저희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 계속 알려드릴게요. 대신 시신 발견부터 저희가 한 모든 이야기는 모두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 외부에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듣게 된 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빨리 세상에 알려서 이 썩을 놈의 범인을 얼른 붙잡고 싶었어요. 얼른 노출시켜서 범인을 잡아야지 왜 이걸 비밀로 합니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 할머님이 손주가 살해당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면 그게 오히려 더 수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범인 잡기 더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어쩌겠어요. 수사에 협조해야죠. 발견된 트리시의 시신은 증거였기 때문에 안치될 수도, 화장될 수도,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애가 탔어요. 그렇게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6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계속 그 자리. 할머니의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손녀 시신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차가운 창고 속에 둬야 되는 겁니까? 범인 수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고 이때 마지막으로 트리시와 통화를 했다고. 이때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며칠 후인 2018년 5월 18일에 살해를 당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애슐리에게 집중됐습니다. 애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2명은 더그와 함께 살고 있었고 4명의 아이들은 주 정부에 의해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애슐리는 이제 막 28살이었지만 다수의 법률 문서 위조 혐의 그리고 허위 신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 더그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32살이었던 남편 더그 2009년 21살의 나이에 성폭행범으로 등록된 성범죄자였고요. 그 뒤로 10년 동안 협박에, 강도에, 폭행에, 접근 금지 명령 위반에, 보호관찰 및 보석 조건 위반에 직업이 범죄자인 남자였어요. 와, 이 부부 둘 다 질이 굉장히 안 좋구나. 더 중요한 건 애슐리와 트리시 이 둘이 같이 살 때도 애슐리는 더그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알고 보니 애슐리와 트리시 둘이 산 게 아닌 가운데 더그까지 딱 껴가지고 셋이 살았네.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애슐리와 더그 그리고 사라진 트리시 집어를 걔 못 준다던데.
경찰은 더그를 조사해보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어디 간 건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도망간 거야? 6개월하고 좀 더 지났을 때 경찰이 자기들도 안 되겠던지 트리시의 시신이 발견됐고 살해됐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증인들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카일라 파이프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의 말은 이래요. 트리시가 애슐리와 더그한테 학대당하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또 다른 익명의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 증인의 말 또한 애슐리와 더그 부부가 트리시를 학대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도록 강요했고 더그와 애슐리의 친구들이 트리시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부부한테 돈을 지불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트리시를 두고 성매매까지 했다고. 그리고 또 다른 익명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 증인은 또 트리시를 애슐리네 집에서 가끔 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슐리가 트리시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한 며칠 지났나? 애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기 집 지하실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공간으로 개조하고 싶은데 거기 안에 냉장고에 세탁기에 큰 가전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못 옮기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치우는 것을 도왔죠.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제가 냉동실에서 검은 머리카락을 봤어요. 아니 누가 봐도 사람 머리카락 같아서 제가 그때 애슐리한테 이거 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더그가 그거 내가 사냥했던 사슴 시체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증언을 해준 겁니다. 아니 증인들이 얘기하는 게 딱 봐도 범인 애슐리와 더그를 향하고 있잖아요.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그런데 의외로 이 사건의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왜? 이 증인들이 돌아선 거예요. 진술 거부. 왜? 2019년 10월 같은 날 밤 누군가 다른 위치에 있던 차 2대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주인들이 증인을 해줬던 카일라 거와 익명의 제보자 거네. 증인 3명 중에 2명의 차가 불에 탄 겁니다. 증인 입장에서 이거 되게 찜찜하잖아요. 더구나 옆에 인상처럼 이 더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인 거예요. 밑에 거느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 아는 애들도 많고 지역에서 유명한 마약상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혹시 더그가 어디론가 도망가버린 이 더그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 증인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닐까요? 카일라와 누가 경찰서를 들락달락 거리는 거 봤다 라는 뭔가 정보를 엿듣고 이것들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싶어 겁주려고 너 더 이상 나랑 애슐리한테 불리한 증언하면 이번엔 차가 탔는데 다음엔 네 몸이 탄다? 트리시를 죽이고도 경찰이 나 못 잡고 있어. 너 하나 죽이는 게 일인 것 같아? 알아서 잘 증언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증인이 봤었다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검은 머리카락, 연못에서 발견된 건 세탁기와 건조기였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 냉동고를 찾으려고 수색을 엄청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머리카락이 발견된 냉동고는 행방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애슐리와 더그가 죽였다고 생각하시겠죠. 저 또한 그렇고요. 둘이서 트리시를 학대하다가 죽였고 시신을 유기한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둘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증인도 사라졌기 때문에 트리시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친구라고 트리시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텐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판조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 억울한 한 여성의 죽음이 얼른 그 한이 풀려야 될 텐데 늦더라도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옆에 자료 사진이 만약 애슐리가 범인이 맞다면 되게 소름 돋는 장면인 것 같아요. 보시면 살짝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애슐리가 범인이라면 자기가 학대하면서 친구를 죽여놓고 유기해놓고 걱정하는 척 인터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너무 안타까운 범인이 누군지 뻔히 보이는데도 못 잡고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